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에 기여했다 하여 나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개사 파동, 농림부 장관 탄핵 파동, 급기야는 최순실 사태에 이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맞으며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재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길거리의 촛불과 태극기 물결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헌까지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의 대내외 주변 환경은 잠옷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주류 독감의 창궐과 북한의 안보 위협, 경기 침체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현안 과제는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월요일 날 이천시 AI 방역 현장을 다녀오셨죠? 이번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려 예. 2,000마리가 이상이 이제 살처분 되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대대적인 방역 체계 개선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노력한다고 했지만 많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와 같이 확산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보완한다고 많이 보완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AI가 차고 변종이 되면서 이번에 온 그것도 H5N6 또 변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리 총력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당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안이한 대응이 이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웠다는 거 인정되시죠? 네, 초기에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방역 관련된 우리 인력 상당히 부족한 거 들으셨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AI 사태로 인해서 피해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보상 체계 여러 가지 지원 현장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농민들의
실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대로 지원 또 보상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했는데도 피해가 생긴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효과적인 대응 이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다른 질의를 통해서 우리 당시 총리님께 공간 정보를 활용한 국가 컨트롤 타워 이런 부분도 한번 강조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AI의 발생 현장 그리고 사육 농장 전국 현장 그리고 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간 정보를 활용하면은 전국을 상세한 3D 지도를 통해서 또 빅데이터 현재 그 농가 현황 그리고 또 철새 이동 경로 뭐 다양한 정보들을 그다음에 차량의 이동 상황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국가적인 이런 사건 사고의 재난 컨트롤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또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와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현 정부 출범 초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이러한 컨트롤 타워를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적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정보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일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챙기셔서 정말 국가적인 사건 사고 이런 상황 시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이런 공간 정보를 활용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그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 전에 계란이 막 약 288만 개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문제 없겠습니까? 네, 저희도 11월 26일 날 유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그 출고된 계란을 출고 시에 세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잔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를 했고요. 계란 내부에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원래 이 24시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75도 이상에서 한 5분 정도만 가열하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런 조건을 봐서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똑같은 H5N6형을 이 발생했던 17명 중에서도 계란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 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H5N6형 이런 이번에 AI였는데 또 자꾸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변이에 의해서 또 새로운 2차, 3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응은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변형이 되는 것을 막을 필요는 가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는 분들, 이런 고위험군들한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것. 또 물론 그 말고도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같이 감염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엔 이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그 위원군에는 이미 투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항바이러스제 그 타미플루 그거 충분히 비축해서 뭐 대응에는 문제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타미플루는 전 국민의 30% 정도가 쓰실 수 있는 한 1,55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6월 달에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자체나 보건소 이런 데다가 한 5만 명분은 이미 다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AI 사태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한 1,670만 명분을 또 그 해당 지역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현재 뭐 충분한 양의 타미플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AI는 이제 뭐 우리 철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다양한 지역으로 또 감염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식탁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가까운 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감염 우려가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그런 대응책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철저하게 지금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대국민 홍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인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부 장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관련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 복지 상임위에서도 이제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노인분들께서 많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가 국가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거를 뭐 기존의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또 에러를 많이 호소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그 에러를 좀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예, 지금 양로당에 저희가 냉난방비 또 양곡비를 드리고 있고 그건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간에는 사용을 한쪽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양곡비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비도 이거를 좀 탄력 있게 냉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기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재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회계하는 거는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그 회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 지금 회계하는 걸 지원해 드리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회계 같은 것을 좀 가르쳐 드리고 또 회계 자체를 아주 가급적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은 거지만 전국에 600만 명 이상의 어른들 관련된 것이니까 좀 섬세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와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영란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김영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한 지 8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 30일을 전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화해업이라든가 뭐 농축수산업, 음식점업 뭐 이런 데와 관련해서 평균 약 40%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고 뭐 그런 통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농수축산업 도소매업의 피해는 뭐 36%의 매출 감소, 또 화훼업계는 무려 매출액이 84%까지 감소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법은 정확하게는 청탁금지법인데 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우리 사회를 맑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청탁을 줄이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또 부당한 금품 수수를 없애서 맑은 사회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법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70, 80% 가까이 되는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특정 업역에 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350이라고 해서 그 액수 제한한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금지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음에 이걸 이제 규제 심사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되 또 법이 제정됐으니까 시행을 하되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이제 2018년도에 그동안의 부작용들을 쭉 정리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현장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앞당겨서 검토해보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중소기업 운영자와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김영란법으로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문을 닫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 또 이래 실업자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전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의 감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우리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법으로 인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땡겨서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스크린해서 필요한 때 늦지 않은 이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에 당부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3553으로 되어 있는 소위 음식비 그리고 또 선물비 그리고 경조사비 이거를 뭐 10으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과액도 조정해봐 이런 또 대안 제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전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 50 이 기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론은 그걸 고수해야 된다. 3, 50이 아니라 333이나 355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특정 업역에서는 이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처들로 하여금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은 우리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 네. 김영란법으로 인한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우리 언론과의 소통 상당히 문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지적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 고가의 공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계가 언론의 홍보 기회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후원이 축소되는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10월 28일부터는 국민권익위하고 협의해서 언론의 홍보를 위해서 발행해야 되는 프레스 티켓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 합의를 함으로써 이 홍보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후원 목적으로 이 공연에 지원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큰 그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일단은 그 공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좀 다소 급한 대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연 이외의 분야, 예를 들면 뭐 여행,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 예. 이제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사일 핵 개발 상당 수준에 와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타격 훈련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시화되고 있고, 현재 북한은 그 동계 훈련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경합식으로 해서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 직접 또 몇몇 훈련에는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 대남 위협을 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햄프라고 핵 전자기파를 통한 공격을 통해서 첨단 무기 우리 대응 태세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나요? 그 오늘 어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폭발하는 방식에 의해서 EMP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에서는 그 EMP 공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을 다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시설들은 그러한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든 저 안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H5N6 또 변종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리 총력을 다 동원해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당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안이한 대응이 이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웠다는 거 인정되시죠? 예, 초기에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방역 관련된 우리 인력 상당히 부족한 거 들으셨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AI 사태로 인해서 피해 농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권한당께서는 이번 월요일 날 이천시 AI 방역 현장을 다녀오셨죠? 이번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예.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려 2,000마리가 이상이 이제 살처분 되었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대대적인 방역 체계 개선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노력한다고 했지만 많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와 같이 확산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보완한다고 많이 보완했지만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AI가 자꾸 변종이 되면서 이번에 온 재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우리의 저력을 발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길거리의 촛불과 태극기 물결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헌까지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의 대내외 주변 환경은 잠옷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주류 독감의 창궐과 북한의 안보 위협, 경기 침체와 국제정세의 변화 등 현안 과제는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관행 대행께 묻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에 기여했다 하여 나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개사 파동, 농림부 장관 탄핵 파동, 급기야는 최순실 사태에 이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맞으며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